지난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시작부터 좀 재미있는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전지전능하게 보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종목 어디까지 가져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언제까지, 며칠까지 가져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고 저도 그냥 시장을 관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 나빠지고 시작한다라는 것도 미리가 아니라 그 사건이 시작됐을 때 겨우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한번 우리 입증해 보죠.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기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단 하루 만에 빠져나온 적도 있고요. 몇 년 동안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통 며칠 가져가요? 몇 달 정도 가져가요? 이것도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올랐습니다. 장기로 보유한다고 그런다면 다시 원위치 됐을 거예요. 정말 억울할 뻔했죠. 그러면 마치 겨울옷을 입었다가 겨울이 가면 이거 벗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할 것이다 이런 계획 세우지 마시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가 유지된다면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 상승세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 아니면 이 상승세를 지지했던 호재가 조금 피크아웃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 어디까지 가져가요? 언제까지 가져가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상승을 하다가 1차 하락이 끝났을 때 요때쯤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악재가 나타났는데 그 악재가 너무 젊고 강력해서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만큼 떨어졌지만 더 떨어질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은 찬바람이 지나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겨우 눈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냐면 HDI라고 하는 기판을 만들죠.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고밀도 다중 기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SLP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좀 패키징하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걸로 바뀌었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세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만들게 되는데 휴대폰을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죠. 근데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을 받을 때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갤럭시 9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출품하겠다라고 계획을 딱 잡으면 스펙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회사들을 모으죠. 나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어 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거였는데 이걸로 돌연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 올해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아이폰 X에서 이 SLP를 적용을 했거든요. 조금 더 컴팩트하고 조금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하라라고 이제 우린 이걸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품업체에서는 목숨 걸고 만들어야죠. 돈도 많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00억 이상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이 만들었으면 물량이 좀 많이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곧 BEP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9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팔렸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내년 3월이면 5G가 이제 상용화됩니다. 5G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테나도 LSD 같은 안테나가 쓰였지만 이 5G부터는 FP12 안테나로 전혀 스펙이 바뀌어 버려요. 고주파에 특화된 안테나로 바뀌게 됩니다. 기계가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제네레이션이 달라질 때마다 이 부품업체들은 한동안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했지만 잘 안 팔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물량이
아니, 누가 지금 휴대폰을 지금 바로 사겠어요. 뭐 물론 크게 바뀌었다면 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번은 그냥 넘어갈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갤럭시 9이 별로 안 팔렸어요. 그러면 돈은 많이 들이고 안 팔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왜 찬바람이 불면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당연하죠. 이 5G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뭐 요번 모델에서 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발생을 하면 5천만 대 이상 팔렸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다음에 5G 때문에 조금 난 요번에 쉴래 한다고 그랬다면 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 대기 수요가 더 추가되겠죠. 그 다음엔 더 많이 팔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었습니다. 이 9라고 하는 숫자를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뭐 엄청 많이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팩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딱 팩트를 확인했을 때 많이 안 팔렸어.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한동안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록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제 찬바람 불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아직 찬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대기 매수세가 이제 그 차기작에서 이 실현되게 된다면 SLP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예상할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이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심각해지고 휴대폰이 좀 덜 팔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안 팔렸다. 이것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차기작이 얼마나 더 팔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종목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카페24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 위치에서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갑작스럽게 조정을 심하게 받았던 이유를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영업이익이 41억 정도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500억 이상 마이너스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액면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마이너스 아니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별 문제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인 캐시 아웃프로가 없는 서류상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 종목이 상장 이전에 신주 인수부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상당히 많이 발행, 48만 주 이상 발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지난 분기 말 기준으로 17만 9천 원이었는데 행사가가 5만 7천 원인가 그랬었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19만 7천 원, 17만 9천 원짜리의 종목을 주식을 5만 7천 원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신규 인수부 사채니까. 그러니까 그 신주를 갖다가 발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발행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이 엄청난 손실을 회계적으로 아무런 표시를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FRS 그러니까 IFRS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을 파생 상품 손실로 정의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손실이 났다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주식 발행해서 주면 되는 거죠. 현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신규 발행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캐시 아웃프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냐? 바로 EPS 희석 효과죠. 48만 주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익을 더 많은 그런 그 개수로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전체 주식 대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또 회사의 그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미 5만 7천 원대에서 뭐 3배 정도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거 뭐 이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몽땅 다 행사되는 날까지는 조금 이렇게 등락이 거듭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